안녕하세요. 지금은 성장보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현금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이후에 자금을 이제 수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음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이미 현금성 자산들이 속속들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곳의 기업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현금성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이미 3분기 현재 128조 2천억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그동안의 유동성 때문에 많은 이제 자산들이 시중에 나왔다라는 거죠. 돈이, 현금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말라가다 보니 삼성전자가 뭐 건물을 팔고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팔고 이제 현금으로 마련해뒀다라고 이제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현대차도 지금 그러하고요. LG그룹도 그러하고 뭐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앞으로 침체가 확실하구나. 경기 침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저렇게 각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들은 개인들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최소한 자기 자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찮고 작은 일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스스로 깨우쳐야죠. 나라 꼴이 많이 엉망이죠. 바보처럼 보여도 우둔해 보여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많은 이제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집세를 못 내서 24시간 카페로 주거 공간을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급이 높아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없고 단기 알바 자리, 뭐 제일 빡빡한 시간만 1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식으로 단기 알바 자리만 늘어나고 있답니다. 일본 서민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와 같이 되는 거죠. 선진국에서 도둑이 들끓고 빈곤층이 창궐하는 모습이 한국에서도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투기한 20대 30대들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는 우리는 지켜보면 잘 알게 된다랍니다. 사업병, 투기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개판입니다. 삶이 더 팍팍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주요 대기업들이 현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닥칠 위기가 꽤나 클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은 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리해야 됩니다. 영리. 사기꾼이 활개치는 세상, 나라가 사기꾼인 곳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심해야 된다. 의심하고 또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야 되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집요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병, 함부로 남을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뭐 아무리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조언인 거죠. 제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승민이 연기한 그 그룹의 회장이 나옵니다. 대기업 회장인데 뭡니까? 정치인한테 자금도 대줍니다. 자금을 대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남의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 남에게 노예가 된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지는 뭐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깨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득권만 잘 사는 나라이고 공정하지 않고 부조리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사기가 만연한 곳이라는 거죠.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개인들이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의심하고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요행을 바라거나 욕심을 바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꽤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IMF가 이미 왔다고 얘기하는 데도 많고요. 그 경기 침체가 최소 5년은 간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걸 주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부동산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결말은 큰 틀에서의 흐름은 본질은 경제 충격이 이미 왔다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득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제가 제 자신에게 보여야죠.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일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우연히 한 일이 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 진다고 하는데요. 지킬 걸 최소화해야겠죠. 가족, 그리고 내 건강, 그리고 나의 의지, 기다림, 이건 말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다운사이징하고 최대한 긴축 모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 허울 없는 쓸데없는 알량한 자존심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고 지는 일은 매일 있는 일입니다. 한데 졌다고 바닥에 엎드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어야 되고 또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모습과 내 생각들이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많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고 세상이 왜 나를 이것밖에 대우해주지 않고 내가 또 세상에 기대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강요하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내가 그 그릇이 되냐, 감당할 수 있는 그릇과 마음가짐이 되냐에 따라서 어려움과 시련도 나에게 단련이 될 수 있고 뭐 아주 좋은 여행과 기회도 나에게 화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 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큰 부자가 되거나 큰 위인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 범주 안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어느 정도 착실하게 지내면 큰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작은 자기의 터전, 그리고 작은 자신의 몸 하나 누울 공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많이 힘들고 많이 혹독해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이 무서운 현실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잘 견디고 조심하면 그래도 나중에 작은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